여기 하트라인인 앞광대를 굉장히 강조해서 시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T라인, M라인, V라인 모두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필러로서는 M라인이 가장 M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것을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 원장님 강의에서 보셨지만은 이제 M을 강조해서 잘 만들다 보면 여기 인프라 오비탈 할로가 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시술 후에 보여주면 환자분이 제가 시술을 잘못한 걸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1단계 공사가 있고 2단계 공사가 있다. 그래서 앞광대는 최소한 1.5cc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게 주고 그 다음에 인프라 오비탈 할로를 설명한 다음에 2차 시술을 하시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대를 이렇게 이제 얼굴을 전체적으로 실로열에 당겨야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과거에는 좀 터프하게 당겼습니다. 저도. 그런데 요즘은 레테럴 캔투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살짝 광대 쪽을 당겨줌으로써 환자분이 광대가 커졌다는 소리 안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 저의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면 근육도 처지고 유지인대도 처지고 지방도 처지고 다 처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이렇게 고쳐드림으로써 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자분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얇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자분들을 보시면 느끼는 게 옛날보다 되게 마르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실리프팅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고 필러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고 또 자연스럽지 않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살 좀 찌우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도록 하고요. 또 식사도 많이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리프팅 시술하고 나서 IVNT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같이 하시면 더 좋다고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1세의 나이가 되면 이제 눈 주변에 당연히 주름 생기고 팔자주름 깊이 파이기 시작하고 저울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부족해지고 또 이렇게 눈 주변의 근육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티스마도 당연히 힘이 없어질 것이고요. 부칼팻이라고 여기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덩어리처럼 있다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되고요. 눈 주변에는 올비탈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있는데 이것이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처지게 되죠. 그래서 카데바 실습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피부를 젖히면 지방층과 스마스층이 바로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귀 위쪽 아래쪽에서 실을 넣어서 이걸 쫙 당기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무리 터프하게 시술을 해도 근육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나 마이너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 외측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마 광대가 커진다는 그런 문제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톡스를 써서 눈가에 주름을 이렇게 잡아주고 우리가 얇게 시술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리고 눈 밑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톡스를 많이 씁니다. 그때는 역시 슈도 허니에이션 될 수가 있으니까 머슬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으로 보톡스를 눕혀서 이렇게 시술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를 당겨서 이렇게 시술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블로우 리프팅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이용한 어떤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외측에 저렇게 작은 양의 보톡스를 씀으로써 눈 외측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시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깊게 찌르면 안 됩니다. 눈 오비트 안에 있는 이제 렉투스 머슬이나 여러 가지 머슬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피부를 당겨 올려서 이렇게 살짝 찌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미간의 주름을 주사를 할 때는 깊이 찔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브로우 쪽은 얇게 해야 되고요. 브로우 최상방에 시술할 때도 역시 얇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그 더마톡신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더마톡신은
용량을 조절해서 귀 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적인 어떤 이론적 베이스는 깊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깊이 조절이 필요해서 보시면은 머리 끝으로 올라갈수록 깊게 시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1단계로 시술을 해서 주름을 편 다음에 또 나중에는 2단계로 눈썹에서 2cm 이하에서 또 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쪽은 이렇게 시술하는 것이 오리지널이니까 이 방법을 잘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지방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 이식을 해도 잘 안 삽니다. 그럴 때 이제 대안이 되는 것이 줄기세포를 같이 첨가하는 것인데요. 줄기세포도 그렇게 지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도 점점 약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얼굴은 자꾸 처지게 됩니다. 처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필러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앞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육은 이렇게 얼굴 쪽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레베이터 레비 슈피리어, 또 알라키나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근육 위에 지방층에 이렇게 필러를 넣게 되고요. 지방을 넣어도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비큘러에서 오큘리 밑에 있는 여기 수프 레벨로 이렇게 필러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에서 나오는 너브만 신경을 쓰신다면 수직으로 이렇게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넣으면 작은 양으로 바로 이 리프트 업 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